뉴욕시에 합법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례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맨하탄 코리아타운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4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개월여 만에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대표단으로서 방미 중인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뉴욕 이런 한인사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은 이제 5에서 17세 아동의 코비드-19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비드-19 백신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한가요? 또는 아이가 코비드-19 백신을 꼭 맞아야 하나요? FDA와 CDC는 파이자 코비드-19 백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5세 이상의 아동에게 사용을 승인하였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다른 아동기 예방접종과 같이 5세 이상의 아동에게 권장됩니다. 코비드-19 예방접종을 받는 것은 코비드-19 질병으로 인해 중병에 걸리거나 장기적인 합병증을 앓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입니다. 오늘 아이의 백신을 접종받으세요. 코비드-19 백신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nyc.gov/covid 백신을 방문하시거나 212-268-4319에 연락하십시오. 명상 그리고 매일매일 정관장 에브리타임 나를 위한 1초의 습관 정관장 에브리타임 우리타운을 응원해주세요. 우리타운이 다시 웃을 수 있도록 PCB가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Pacific City Bank.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뉴욕시 합법 거주하는 비시민권자에 대한 투표권 부여 조례안 통과가 임박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합법거주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거부권 행사의 뜻을 밝혀오던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를 철회하면서 재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에서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합법거주 비시민권자들도 뉴욕시장 선거, 공익-옹호관 선거, 감사원장 선거, 보로장 선거, 시의원 선거 등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80만 명 이상에게 투표권이 부여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반대 진영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시민권자에 국한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해왔습니다. 닉 랭워디 뉴욕 공화당 의장은 이 법이 폐지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헌이고 위험하며 비미국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안이 뉴욕시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최종적인 승부는 결국 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맨하탄 코리아타운 노래방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4명이 추가로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서포 카운티 2명 등 모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지난 5일 8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또 어젯밤까지 뉴욕주 30여 개 종합병원에 대해 추가로 비필수 수술을 중단시켜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증상이 감기와 비슷하며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 등이 상승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주는 5일 기준 확진율이 5.0%, 뉴욕시 2.5%, 롱아일랜드 5.5%를 기록해 롱아일랜드가 뉴욕시보다 2배 이상 확진율이 높았습니다.
뉴욕시 보로벨로는 스테이튼 아일랜드가 4.5%로 가장 높았고 브루클린이 2.7%, 브롱스와 퀸즈 2.5%, 맨하탄 1.6%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는 나소 카운티 4.9%, 서포 카운티는 6.2%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2개월여 만에 10만 명을 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5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9% 증가한 10만 9천여 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지난 10월 6일 이후 2달 만에 처음이며 특히 추수감사절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입원 환자도 2주 전보다 18% 늘어난 5만 9천 명, 하루 사망자는 5% 증가한 1,17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 2일 기준 한 주간 어린이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의 22%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 어린이 확진자는 13만 3,022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약 2,000명 더 많았고 17주 연속으로 한 주가 어린이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9월 이후 어린이 감염자는 약 200만 명에 달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대표단으로서 방미 중인 김석기 의원과 태영호 의원이 뉴욕 일원 한인사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석기 의원과 원 내부대표인 태영호 의원은 7일 퀸즈 베이사이드 거송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 국외부재자 및 재외선거인 신고 등록 신청이 한 달 남았다며 동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3일 시카고를 시작으로 방미 중인 두 의원은 전국적으로 재외동포들의 유권자 등록 신청이 너무 저조하다며 이에 대한 긴박감을 호소했습니다.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선 동포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에 많이 참여할수록 동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미국에 있는 유권자 85만 명이 다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85만 표입니다. 실제 85만 표를 찍어버리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 당락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엄청난 파워예요. 동포들 입장에서는. 이제 국외 부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공부하느라 하고 또 지금 현재 생계하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알려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이미 오신 그런 1세 혹은 1.5세 이런 분들이 참정권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걸 지금 바쁘신 분들한테 이야기해서 투표 가능한 분들이 빨리 이제 그 투표하도록 이제 하고. 김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재외동포청 설립, 이중국적, 한국 방문 시 격리 면제 등의 요구사항이 한국 정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이렇게 지금 국제정세가 이런데 돈을 집행하지도 못할 돈을 뭐 남북협력기가 수천억씩 막 편성을 하느냐. 그 돈을 다른 데서 해야지. 그런데 그때 자연스럽게 동포들의 투표율이 확 높아지면 전부 여야 할 것 없이 여기 돈을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저는 그런 점을 강조하는 거죠. 동포분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그 투표율이 높이는 것이 여러분들이 권익이 향상되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우편투표 제도를 반대했다는 소문은 허위 사실임을 바로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편투표뿐 아니라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편투표뿐 아니라 투표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재외국민 투표를 위한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보다 앞선 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간편식 선호 현상으로 베이글용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공급망 혼란으로 크림치즈 부족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즈는 베이글용 크림치즈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부족하다며 이 문제가 곧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림치즈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베이글 판매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크림치즈 부족 사태는 공급난 병목 현상의 여파로 분석됩니다. 노동력 공백으로 크림치즈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트럭 운전사도 부족해지면서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이에 반해 크림치즈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크림치즈를 생산하는 크래프트 하인즈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아침을 먹고 쉬운 디저트 재료로 크림치즈를 사용하고 있다며 크림치즈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베이글 업체들은 일부 크림치즈 종류를 메뉴에서 없애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으며 일부 업체는 필라델피아 크림치즈가 아닌 품질이 낮은 다른 크림치즈로 재료를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모기지 스타트업인 베터닷컴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 직원들에게 해고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터닷컴 회사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인 비샬 가그는 지난 1일 회사 전체 인력의 9%인 900명이 넘는 해고 당사자들과 줌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당신이 이 화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면 당신은 해고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에 대한 고용은 지금 즉시 종료됐다며 인사부에서 이메일로 퇴직금과 해고 후 복지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가그 CEO는 화상회의에서 이번이 두 번째 대량 실업이고 앞으로는 또 하고 싶지 않다며 지난번에는 울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CNN 비즈니스는 그의 말이 감정이 없어 보이는 짧은 발언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은 가그 CEO가 직원들이 하루에 2시간만 일하는 등 비생산적인 모습으로 동료와 고객들로부터 도둑질을 한다고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총기 옹호주의자인 공화당의 한 연방 하원 의원이 SNS에서 총을 들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의 주인공은 토마스 메시 켄터키주 연방 하원 의원으로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총기를 든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자신과 부인, 딸이 모두 소총을 들고 소파에 앉아있고 뒤에 4명의 가족이 역시 모두 소총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토마스 메시 연방 하원 의원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는데 특히 산타, 제발 탄약을 갖다 줘라는 추신까지 남겼습니다. 이 같은 사진과 글이 트위터에 올라오자 즉각 폭발적 반응이 나왔습니다. 만여 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고 댓글에서 열렬히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이 극단적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로 학생 4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지금부터 불과 나흘 전이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빠르면 내년 2월 롱아일랜드의 상업용 여객기가 취항하게 됩니다. 제트블루 창업자 데이빗 닐만이 설립한 저가 항공사 브리즈 에어웨이가 내년 초부터 롱아일랜드 이슬립의 메가더 공항에 상업용 여객기를 취항시킬 것이라고 6일 발표했습니다. 브리즈 에어웨이는 내년 2월 17일을 시작으로 롱아일랜드에서 커네리커주 하드포드, 로드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 펜실베니아의 피츠버그 등을 매일 운항하게 됩니다. 또 롱아일랜드와 버지니아 노포크 구간은 일요일과 월요일, 목요일과 금요일 등 주 4회, 롱아일랜드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은 주 2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브리즈 에어웨이는 저가 항공사답게 구간별 편도 요금은 최저 $39에서 시작이 되며 내년 5월에는 롱아일랜드에서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 노선도 추가됩니다. 브리즈 에어웨이는 기존 항공사들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에 싼 값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매우 사업 전망이 밝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리즈 에어웨이가 롱아일랜드에 취항하게 되면 그동안 상업용 여객기가 취항하지 않아 뉴욕의 공항을 이용해야 했던 250만 명의 롱아일랜드 주민들이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이 254만 명으로 해외 동포 3명 중에 1명이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6일 발표한 2021년도 외교백서에 따르면 2019년 12월 말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은 254만 6,982명이며 이는 1년 전보다 2.2% 증가한 것입니다. 또
또 전 세계 해외 거주 한인 동포는 749만 3천여 명이며 미국 거주 동포의 비중은 전체 34%에 달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시민권자가 149만 2천여 명으로 전체 58.2%를 차지했고 지상사 주재원을 포함한 일반 체류자가 56만 명, 영주권자가 42만 명, 유학생 7만 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지난 2015년 223만여 명, 2017년 249만 명에서 소폭 증가한 것입니다. 또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236만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연방센서스국이 집계한 2019년 기준 한인 인구는 혼혈을 포함해 190만 8천 명으로 외교부 통계는 이보다 25% 정도 많은 것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8.6% 증가한 707억 76백만 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예산은 사상 처음으로 700억대에 진입했으며 사업비 예산은 638억 원으로 올해보다 9.3% 증가했습니다. 차세대 인재 육성 사업, 동포사회 수건 해소, 동포사회 기록 역사 보존 사업 관련 예산이 중점 반영되는 등 동포사회 요구가 반영됐습니다. 재외동포사회 수건 사업으로 차세대 동포들의 정체성 교육을 비롯해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센터 건축비 72억, 차세대 재외동포 대상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52억 5천만 원, 재외동포 아카이브 구축 사업 2억 5천만 원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업이 축소된 한글학교 운영비, 제1민단 지원, 고려인 동포 초청 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나스닥이 증시상장업체 유치해서 3년 연속 뉴욕 증권거래소를 앞질렀습니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딜로직은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나스닥에서 기업을 공개해 조달한 자금의 규모는 1914억 달러로 뉴욕 증권거래소의 1093억 달러보다 거의 2배가량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20여 년간 미국 증권시장은 닷컵 열풍이 일었던 1999년과 2000년 등을 제외하고는 기업 공개 유치 경쟁에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나스닥을 앞섰으나 최근에는 나스닥이 3년 연속 뉴욕 증권거래소를 압도했습니다. 올해 나스닥 최대어는 지난달 상장한 전기차 업체 비비안으로 137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반도체 위탁 생산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스가 29억 달러, 데이팅 앱 범블이 25억 달러 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뉴욕 증권거래소 최대어는 지난 3월 상장된 한국의 쿠팡으로 46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10여 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하고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증가, 주가가 폭락한 상황입니다. 또 중국 차량 공유업체 디디 추심도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44억 달러를 조달했지만 최근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한편 올해 미 증시 기업 공개 규모는 3,013억 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680억 달러보다 2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 성추행 무마에 나섰다 CNN에서 전격 해고된 크리스 쿠모가 CNN을 상대로 1,800만 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포스트는 크리스 쿠모가 변호사를 이미 고용해 CNN이 노동계약을 위반했다며 최소 1,800만 달러 이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크리스 쿠모는 CNN과 연봉 600만 달러의 4년 고용 계약을 체결했으며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CNN에서 최소 1,800만 달러에서 최대 2천만 달러를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CNN은 우리는 페니 한 장도 더 줄 생각이 없다며 하지만 만약 그가 합의하려 한다면 몇 푼 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CNN 고용 계약에는 기본적인 도덕적 의무 조항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즉시 해고되게 된다며 크리스 쿠모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대형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기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중국 저장성 원저우시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짓담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 134위, 자산 10조 원 규모의 업체 양광백이 아파트를 건설하다 자금난으로 중단한 겁니다. 应该在2020年大概11月份交付，大概施工还没有完成，就是什么时候开工，现在我们不知道。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일부는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업체는 결국 2천억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해 어제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 업체뿐만이 아닙니다. 업계 27위 자자오예는 내일까지 4,700억 원의 채무를 상환해야 하고 업계 2위인 헝다는 오늘 976억 원의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게 됩니다. 불안감이 커지면서 헝다의 주가는 오늘 19%나 폭락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산업은 국내 총생산, GDP의 30%를 차지하는데 연쇄 파산이 현실화할 경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중국 경제 전반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 한국의 대중 수출과 같은 부분에서도 중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중국은 이번 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 경제 정책의 방향을 정합니다.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해 부동산 개혁을 고수할 것인지, 경기 안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에서 현금 3,600만 달러가 발견된 뒤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된 LA 자바시장의 한인 의류업자 노상범 씨에게 어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2천만 달러가 선고됐습니다.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하자 기업들이 너무 가혹한 처사라며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의대 연구팀이 700여만 명의 의료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를 복용한 사람의 치매 발생률이 비복용자보다 69%나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학교 수업의 차질로 전 세계 학생이 평생 동안 벌어들일 소득이 17조 달러나 감소했다고 유엔사나 유니세프가 주장했습니다. 연방법무부가 텍사스 주의회가 새로 확정한 선거구 개편안이 흑인과 소수인종의 투표권을 제한한다며 어제 텍사스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윗의 대항마로 추진 중인 소셜미디어 회사가 기존 나스닥 상장 기업과 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연방증권거래위원회가 불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4시쯤 맨하탄 이에비뉴에서 출산을 위해 병원으로 가던 임산부가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테슬라 승용차에서 응급구조대의 도움으로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지난해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지역의 코로나19 사망률이 바이든 대통령 지지 지역보다 3배나 높은 등 백신 접종 여부가 사망을 줄이는 핵심 요인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석의 명가 킴스 보석에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맞아 초특가 세일 행사를 진행합니다. 결혼을 미뤘던 예비 신랑 신부, 결혼기념 선물, 연말 감사 선물 등을 준비하고 뉴저지 최고의 장소인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행사를 합니다. 12월 22일 수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단 3일간 뉴저지 리버사이드 근처 레디투골프 인도어 골프장 로비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됩니다. 최고가 주얼리를 원가에 대방출하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H마트 리지필드점에서 돌려라 행운의 룰렛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2년 1월 2일까지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12시부터 8시까지 40달러 이상 구매 시 1번, 80달러 이상 구매 시 2번, 150달러 이상 구매 시 룰렛에 3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리지필드점에서 40불 이상 구매하시고 룰렛 이벤트에서 경품 받아가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 표.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고 신청하세요. 제20대 대통령 재외선거를 투표하려면 2022년 1월 8일까지 국외 부재자 재외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 신청 방법은 인터넷 ova.nec.go.kr 또는 공관 방문 또는 우편 등이 가능합니다. 한 표의 기적, 제20회 대통령 재외선거 신고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계속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눈발이나 눈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42도, 밤 최저 기온은 32도입니다. 해 뜨는 시각은 오전 7시 6분, 해 지는 시각은 오후 4시 27분입니다. 이상으로 12월 7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